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에 관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의식 성장을 하신 분들이나 끌어당김, 이런 시각화를 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려놓음이 도대체 뭐길래, 왜 내려놔야 하는 것이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저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명상을 해나가던 중이었어요. 명상을 하고 좀 몇 개월이 지난 이후였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그 한강 근처 쪽 가면은 창문으로 한강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햇살이 엄청 반짝반짝이면서 이쁘게 탁 내리쬐는 걸 보고 있었어요. 새삼 와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한강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팍 펀뜩하면서 내려놓음이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내려놔야 하는지. 진짜 마치 단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뿐인데 그게 약간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큐브 조각 맞춰지시 쫙 돌아져가지고 옛다 완성이다 이렇게 딱 내던져준 느낌? 그 순간 그냥 단번에 이게 내려놓음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가 이제 무언가 원하는 거, 무언가 목표, 그리고 끌어당기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이렇게 딱 시각화했던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방법을 다들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책이며 영상이며 단지 그냥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의 그 순간에 있다는 그 감정만을 느끼라고 많이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안 갔었다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깨달음이 단번에 왔을 때 딱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 방법들, 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갖가지 계획을 세워서 막 방법을 해가지고 이게 가장 최단 루트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최단 루트조차도 사실 막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계획들이잖아요. 일단 우리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어떠한 방법을 들이밀어도 참 내가 바라는 목표, 내가 바라는 그런 꿈의 지점에 닿을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많은 방법을 생각해봤자 많이 생각해봤자 10개라고 칠게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서 뭐 30개, 50개, 뭐 100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근데 사실 우리는 바다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는 지구보다 작고 그리고 지구는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행성이고 그리고 이 우주는 단 하나의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우주들을 담고 있는 은하가 있죠. 그럼 또 이 은하가 하나인가요? 이 은하 위에 또 은하가 있고 우주는 그렇게 정말로 거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꿈, 목표, 뭐 집이든 차든 사랑하는 연인이든 그런 거를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우주의 크기만큼 무한해요. 그렇게 우주의 크기만큼 무한한데 우리한테 줄 수 없어요. 왜 줄 수 없냐고요? 저희가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막 잡고 있거든요. 이 생각의 끈을 이 방법들을 계속 부여잡고 있으니까 우주는 우리한테 그 부여잡은 그 루트대로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 참자, 그러니까 신, 우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저희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존중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물을 이렇게 막 준비해놨어. 널 위해서 난 진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시간 단축해 줄 수도 있고 별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너한테 직송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근데 나 자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한정적인 작은 생각들에 얽매여가지고 난 이렇게 받을 거야. 난 이렇게 원해. 나는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강렬하게 그 생각들, 그 방법들, 그 계획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를 존중하는 우주는 더 쉬운 방법, 더 큰 거, 더 좋은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계획,
우리가 생각한 현실적인 그 가장 최선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주려고 준비해 놓은 우주가, 신이, 참 자아가, 하나님이 얘가 드디어 내려놨구나 해가지고 그제서야 다다다다다다 삶에 이제 막 보여주시는 거고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려놨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칸막이 쳐놓은 그런 벽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더 큰 존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수한 방법들, 무한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내가 상처 입지 않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원하는 것을 손쉽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한강에 내리쬐는 그 아름다운 햇살을 딱 보는 순간 그때 딱 이렇게 깨우쳤어요. 아, 내가 너무 내 방식, 나의 작은 사고방식으로 이거를 붙잡고 있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루트를 내 머릿속에서 이미 한정 지어 놨기 때문에 우주가 이 엄청난 방법들로 주려고 해도 내가 이 한정된 계획과 생각들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우주가 이제 그것까지 존중해서 그것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렇게 줄게. 근데 조금 많이 멀리 돌아가야 하고 너가 생각한 그 방법으로는 내가 줄 수 있는 한계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집, 차, 사랑하는 연인, 뭐 끌어당기고 싶은 거, 나의 목표, 꿈들이 더디게 오고 자꾸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더 다가올 수 있던 것들이 더 더뎌지고 더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들 내려놓으라 말하고 이미 내가 가졌다. 이미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 살아라 하는 게 우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계를 다룰 때도 설명서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사용하고 하니까 그게 익숙해서 자꾸 방법을 찾지만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아니면 뭐 뜨개질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내가 좀 더 능숙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이 예측대로만 흘러갔다면 저는 진짜 그것만큼 단조롭고 재미없고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한 대로만 삶이 흘러가면 진짜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이런 신, 우주, 참자, 하나님한테 내맡기고 난 내가 원하는 그거, 집, 차, 꿈, 목표 그 뭐든이요. 엄청 큰 거, 엄청 원대한 거요. 그런 거를 그냥 그 존재, 더 큰 존재한테 내려놓고 그저 내가 다 잘 이루어지겠지. 어차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결국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순간에 퍼뜩 생각나요. 나 이거 바랬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내가 얻게 되었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엄청 막 커다란 사회적으로 이제 커다란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만나길 원했던 지인 뭐 이렇게 의식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지인분을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같이 연락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게 엄청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제 주변에 점점 제가 만나고 싶은 제가 약간 워너비 내가 닮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거 정말 엄청 감사한 일이고 또 저 스스로가 굉장히 성장한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도 그렇고 소원했던 친구 관계도 잘 될 거라 다시 좋아질 거라 딱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고 아주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요일에 짜장면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가족들이랑 짜장면 시켜 먹자 이렇게 했었다가 갑자기 언니가 나는 짜장면 말고 치킨 먹고 싶어 해가지고 결국에 저는 치킨을 먹고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 짜장면 뭐 언제 먹겠지 하면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누군가 저한테 짜장면을 사줘요. 제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제가 얻게 돼요. 뭐 이거는 정말 사소한 일인데 제가 아마도 음식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제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끌어당겨지는 이유가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진짜 일말의 집착도 없고요. 약간 먹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인드가 음식에 굉장히 강해요. 뭐 남들이 밖에서 뭘 먹는다, 뭘 사준다 해도 뭐 먹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말고 뭐 굳이 안 먹는다고 그렇게 아쉽진 않고 약간 요런 텐션이거든요. 음식에 관해서는. 근데 이 자세가 진짜 가장 원하는 것들이 쉽게 끌어당겨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조금 더 만약에 끌어당겨진 거 돈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을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돈에 관해서 굉장히 끌어당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뭐 이런 마인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없으면 뭐가 좋아. 있으면 무조건 좋아. 이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는 끌어당김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돈 그릇이 굉장히 작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 뭐 이 정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하는 그런 금액 있잖아요. 뭐 10,000원, 30,000원. 이런 금액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그 즉석 복권 긁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5,000원 되고 1,000원 되고 이런 거는 쉬워요. 이런 거는 그냥 하기만 하면 뭐 꽝이 없을 정도로 항상 500원, 1,000원, 5,000원은 항상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잘한 금액 그런 10,000원, 20,000원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도 상관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 금액만큼 어떻게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커져.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면은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이 저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단 이 작은 돈그릇부터 조금 늘려나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 돈그릇을 만약에 1,000만 원까지 있어도 돼 없어도 돼까지 돼가지고 이 1,000만 원이 끌어당겨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끌어당겼는지에 대해서 꼭 영상 찍을게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왜 필요하고 내려놓음이란 게 뭘까 하던 분들이 이런 의문이 조금이라도 이제 풀리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 무의식에 제가 살고자 하는 그 집이 각인되었다 하는 거를 알게 되었다.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꿈에서까지 그 집이 그려진다고 말했었잖아요. 이런 무의식, 잠재의식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이제 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영상이니까 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자면 저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이 바뀌는데 1년은 걸렸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제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생각한 이후부터 제 머릿속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루에 책을 꼭 한두 권씩 읽고 영상도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꼭 보면서 그거를 또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체화하는 행동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생활을 1년을 하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며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만 머릿속에 계속 이제 1년 동안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의식이 변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잠재의식이 변했다 하는 게 1년쯤 됐을 때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제 막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변화되고 싶은 삶,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각인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두 달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근데 이 만약에 한두 달 안에 바뀌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숨 쉬는 거 한순간순간조차 계속해서 자기가 바라는 그 모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올해로 31살이거든요. 제 기준으로 29년, 30년 동안 쌓여온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한두 달 안에 바꾼다는 거는 그건 정말 힘들어요.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도 저처럼 이제
한 부분, 내가 사는 집에 대한 무의식, 그리고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가 저는 1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 29년, 30년 동안 갖고 있던 이것을 1년 걸려서 그 한두 모습을 바꾸고 바꿔야 할 부분이 아직 더 많죠. 그래서 한두 달, 3개월, 난 진짜 열심히 3, 4개월 했어. 근데 왜 안 바뀌어? 왜 바뀐 것 같지 않아? 이러면은 더 해야 합니다. 더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해도 이 무의식, 잠재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거, 저는 그게 진짜 깨달음처럼 단번에 팍 오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정말 바꾸어야겠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잠재의식을 바꾸고 내가 살고자 하는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그것만 온종일 생각하고 잠들 때도 그것만 생각하며 잠든다 했을 때예요. 그렇게 온 신경과 정신을 집중해서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게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하루에 2-3번도 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기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바뀌기 전이랑 후에 글이 달라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저는 이런 걸 했거든요. 제 잠재의식에는 제가 금방 분노하고 욱하는 성질이라는 게 제 잠재의식에 각인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명상이랑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그 모습이 나라고 계속 인식을 해가면서 저는 이제 욱하지 않는 애가 되었고, 저는 저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라던 그런 집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이미지도 바꿔놨고, 이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꾸려면 각오하시고 나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할 그건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해볼까? 하다 말고 그러면은 평생 안 바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가 하고자 한다. 난 이거 진짜 이번에 제대로 잠재의식 바꾸고 내 무의식에서 바라보는 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바뀌어요. 하루가 바뀌어요. 저는 적어도 이전에 제 하루하루들은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워낙 저 자신을 부정적으로 봤고 사람들이랑 싸우는 애고 화도 많고 뭘 하든 이 세상은 참 더럽다. 이 세상은 있는 사람들한테만 있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자비도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던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쪽이 아니고 제가 20살 때부터 저는 항상 알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꼭 드렸거든요. 저는 20살 이후로 거의 용돈 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부족해서 받았다? 그래도 그거를 나중에는 꼭 갚아야 했던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제 안에 부정성이 계속 가득 차오른 거예요. 막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막 용돈 주고 막 카드 펑펑 쓰면서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집 애들은 막 그렇게 당연히 부모님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당연히 기분 좋고 당연히 즐거운 거 아니겠어? 나는 내가 12시간씩 일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그거 게다가 거기서 생활비 드리고 내 거 쓰고 이러면은 나는 항상 뭔가 쪼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저를 깎아내리고 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약간 치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도 더 잘 냈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내가 무조건 이기고 싶어서 목소리 높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을 이제 잠재의식을 바꾸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화도 뭐 잘 안 나고 이 세상은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투쟁하고 쟁취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사실 이 우주의 크기만큼 무한하고 모두가 다 풍요롭게 누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저 자신에게 허용하지 못했어요. 남이 더 많이 가지면 내게 당연히 뺏긴다 생각하는 그런 파이 게임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애가 잘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얘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더 뺏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의식이 성장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 성공하는 것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저에게도 더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삶이 정말 너무 힘들고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고 세상 만사 다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런 삶이었다가 잠재의식 하나가 바뀌면 이제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도 와 새로운 시작이다.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그냥 우러나와요. 이걸 내가 막 억지로 연기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가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진짜 제가 눈 뜰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숨쉬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고 우리 가족들 보고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느끼게 됐거든요. 이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이제 동요하지 않고 평온함을 이제 많이 유지해 가니까 또 좋은 거는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하고자 했던 거 그리고 내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망설임이나 어떤 성과를 바라고 시작하기보다 정말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잃게 될까봐 내가 잘하지 못할까봐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랬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잘 못하면 어떻고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고 이루지 않아도 뭐 어때 그냥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재밌고 즐거웠으면 됐지. 근데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으면 됐어 이렇게 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변화되면 어렵게 느껴졌던 하루하루들이 쉬워지고 수월해지고 좀 더 웃을 일도 많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좀 손쉽게 일어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재의식, 무의식을 바꾸기로 각오했고 결심했다면 밀어붙이세요. 진짜 한번 밀어붙여보면 삶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게 확 달라져요. 체감하는 게 정말 확 다르고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장품 좋은 거나 뭐 되게 자기가 샀을 때 좋은 거 되게 야 이거 사봐 이거 진짜 좋아 하면서 막 권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이 바뀌었고 뭔가 하나하나가 깨달아 갈 때마다 좋으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이 달라져서 정말 이거를 느껴본다면 다들 더 변하고 더 성장하고 더 삶이 더 수월하고 더 재밌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무의식, 잠재의식 정화.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네, 정말 단순하지만 흔하고 뻔한 그 모든 방법들이 맞아요. 명상과 긍정 확언. 이것만큼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시각화. 시각화도 좋죠.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 영성을 많이 키우신 분들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 명상하고 긍정학원을 통해서 맨날 이렇게 반복 주입해서 듣는다. 100번 쓰기를 한다. 그런 게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면 그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되고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몸소 해봤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입증해봤기 때문에 명상, 긍정, 확언 100번 쓰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한다면 끝을 내고 말겠다. 내가 진짜 이 불행한 나의 하루 맨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피곤한 이 하루를 끝내고 말겠다 하는 그 결심으로 정말 바꿔보세요. 꾸준히 해나가 보세요. 그러고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진짜요. 6개월에서 1년이나 하잖아요. 무조건 바뀝니다. 정말 무조건 바뀌어요. 제가 증인이고 제가 그렇게 바뀌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100번 쓰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100번 쓰기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그만둔 그것도 각인돼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는구나 하면서 그게 막 몇 개월 전에 썼던 건데 한참 나중에 나서도 내가 그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100번 쓰기가 반복적으로 쓰면서 머리에 정말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긍정 확언.
저는 긍정학원 할 때 맨 처음에 켈리체 회장님 거 많이 들었고요. 켈리체 회장님 거 듣다가 드로우 앤드류님 거 긍정학원도 같이 더해서 또 들었고, 두 분 거 듣다가 조셉 머피의 긍정학원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거,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긍정학원 이제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유튜브에 검색해봐서 들었을 때 내가 이분 목소리, 이분이 말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그분 거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근데 이제 그분 거 듣다가 또 다른 분이 좋아지면 또 그 다른 분 것도 같이 더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학원이 있고,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좋다 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 그렇게 걸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어가 섞인 거나 문장이 있는 학원은 과감히 버리시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좋은 것들만 그냥 모아서 그것들로 내 무의식에 각인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책은 꾸준히 읽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꼭 읽고, 영상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영상들이 있어요. 뭐 네빌 고다드나 조셉 머피, 루이스 헤이, 그 이외에도 이제 의식 성장 관련해서 이제 마인드풀 TV 정민님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솔미님 영상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계속 보면서 계속 어쨌든 인사이트를 주입하려고 해요. 이런 의식 성장, 잠재의식의 변화, 이거는 한 번 이루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의 작은 습관으로서 계속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하루하루를 맛보고 기쁨과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저처럼 의지박약하고 전 항상 시작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항상 끝내던 애였어요. 근데 이런 저도 해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의지박약한 애도 했거든요. 하고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깨달음이 또 있었어가지고 얘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되게 버스 창밖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3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정말 잘 해나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어쩌면 모든 것을 이룬 미래의 내가 지금의 저에게 잠시 들렸다 와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졌고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제 의식 성장 관련해서 영상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시간은 허구다, 시간은 허상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간이 흐르지 않지? 그러면 시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이해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 이렇게 3개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가겠죠. 그런데 4차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3차원의 세상은 그냥 모든 시간, 모든 때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처럼 나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모든 순간이 이미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4차원에서 우리 3차원을 본다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모든 1프레임, 모든 가능성, 모든 시간대가 다 1프레임씩 다 멈춰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4차원에서 3차원을 본다면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는 게 지금일 수 있고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게 지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허상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딱 머리에 박히고 나서부터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졌어요. 미래를 확신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걸 행함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고 막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쳐봐요. 물론 맞습니다. 되고 싶어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사실 정말로 믿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년 뒤, 5년 뒤 모든 것을 이룬 내가 지금의 시공간에 와서 그 과정을 다시 밟아나가는 거다. 내가 이미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시 밟아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미 다 이루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 아니면은 원하는 꿈,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과거로 다시 3년 전 과거로 온다면 내가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알고 성공할지 아는데 그거를 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거 다 헛소구일 것 같고 이거를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식으로 망설이고 게을러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다 이루었고 성공한 그거는 이미 다 있는데 내가 그걸 행하기만 하면 그게 착착착착착 될 걸 아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각화랑도 굉장히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화에서 그곳에 있다. 지금 시각화는 그곳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미 이룬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에 있어서 뭐 귀찮음이나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단번에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는 이제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니까 어떤 출판사가 당신이 책을 완성하기만 하면 베스트셀러 무조건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책을 나랑 계약을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책을 안 쓰고 100일 거예요. 엄청 대형 출판사가 내가 책을 완성하기만 하면은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준다는데 책을 안 쓰고 100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시각화를 하는 사람들이 행함에 있어서 나는 행하지 않고 머릿속 이렇게 시각화만 분명하게 해서 이루어낼 수 있어. 이거는 진짜 반쪽짜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며 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출판사가 책을 완성하기만 하면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준다는데 근데 그 책도 안 쓰고 시각화만 한다? 책을 쓸 시간도 없고 책에 대해서 어떤 한 줄의 글자도 안 썼으면서 시각화만 해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는 그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 지금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시각화 하는 것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시각화 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시각화만 하고 정작 내가 이제 책을 내고 싶은데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글자는 단 한 줄도 안 썼으면서 시각화만으로 나는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 출판사가 나한테 연락을 해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리가 없죠. 내가 이 현실에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처음 이제 의식 성장을 하면서 시각화하는 느낌, 난 그 감정을 굉장히 잘 느낀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꼭 행동을 해야 하냐, 행동할 의지는 안 난다 한다면 저는 아직 그거를 제대로 나 자신한테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만큼으로 주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올리는 게 이제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바로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서 이런 말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분명히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먼저 앞서서 의식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깨닫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전혀 시간 낭비라고 생각도 안 되고 이것을 하는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이 크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진짜 뒤로 미루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머뭇거리고 주저함이 생기고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면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일단 그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고, 행동함에 있어서 이게 맞나? 이런 자꾸 의심이 든다면, 그럼 이것도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진짜 이 방향이 맞고 이것이 맞다, 이 목표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딱 이루어질 거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영상을 올릴 때 두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깨달음과 생각이 다른 이에게는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모두들 다 각자 자신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쓴 소리를 들을까? 아니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못된 말을 들을까봐 좀 두렵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더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미래에서 3년 뒤 아니면 5년 뒤 모든 걸 이룬 내가 지금의 시공간으로 와서 다시 그 과정을 밟아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의 어떠한 목표나 꿈,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근데 정말 이거는 내가 이미 될 거 알고 가는 것과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함과는 정말 느낌이 달라요.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의 자세 자체가 이게 저돌적이냐 아니면은 할까 말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래에서 온 내가 그 과정을 밟아 나가간다 이러니까 좀 더 저돌적이고, 제 시간을 되게 허투루 쓰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엄청나게 감사한 순간들인데, 이거를 내가 될지 안 될지 의심하고 미루고 게으름 때문에 행하지 않고 이 감사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낸다? 저는 그런 마음이 요즘 안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들이 와, 언니 진짜 갓생사네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갓생산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갓생사는 거 맞죠? 우리 안에 신이 있고 우리는 어쨌든 정말 감사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명상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밥을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러고 오늘은 어떤 거를 할지 그런 걸 이제 아침 일기로 쓰면서 어떤 걸 하고 내가 어떤 해나가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쓰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하려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던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녁에는 또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식으로 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잘 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매일 하루에 어떤 것이 감사했나를 적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또 명상을 가지고 10시면 이제 잠에 들어요. 그러면은 하루가 정말 아주 꽉 차게 다 충분히 마음에 들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든 하루하루가 충분히 꽉 차게 마음에 드는 하루하루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하루가 지금 꽉 차게 마음에 들면 이 하루들이 모여서 3년 뒤, 5년 뒤 미래에는 훨씬 더 꽉 차고 풍부한 더 멋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3년 뒤요. 아니면 혹은 5년 뒤 미래에서 온 나, 그 내가 지금의 그 성공 과정을 걸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목표와 꿈을 향해 걸어가 보자고요. 같이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혹시 목표를 세워도 금방 포기하게 되거나 다른 목표를 세워도 흐지부지하게 되나요? 그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제가 영성, 의식을 키워나감에 있어서 저는 이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마 이 책만 해도 한 7번 정도 정독했을 거예요. 끝에서 시작하라. 이 말은 형 이상학자 네빌 고다드가 가장 강조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끝에서 시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책을
거의 한 문단 한 문단을 달달 외우듯이 하면서 저한테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제가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 나간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에서 네빌 고다드가 말하기를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성취된 느낌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이미 그 모습이 되었고 이미 가졌다고 주장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솔직히 머리로는 그래 이해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단 저는 책에서 네빌이 말하는 바를 한번 똑같이 따라해 봤어요. 네빌이 말하기를 상상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려면 일단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뭐 눕거나 앉거나 그런 건 다 상관없고요. 약간 잠에 들기 전에 나른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기 싫다 할 정도의 의식 상태, 그러나 아예 깊이 잠들지는 않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잠에 들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모습,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말 많은 밤을 보내봤어요. 솔직히 결과는 뭐 죄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해빙이라는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근데 그 해빙이라는 책을 읽다가 딱 내가 왜 네빌이 말하는 그게 안 됐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해빙이라는 책은 일단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해빙과 네빌의 이야기를 딱 머릿속에서 종합을 해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상상은 상상, 현실은 현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거를 상상 속에서는 구매했고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선 이미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사실상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졌다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해빙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갖고 싶었기 때문에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거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갖고 싶어서 안달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스마트폰은 그냥 익숙하게 당연하게 내 거니까. 그런데 이게 가졌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내 거, 이 느낌이요.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당연하게 내 거라는 것에 느낌을 가지면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약간 성취해 나가게 됐거든요. 책에서 소소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작은 것부터 상상해서 손에 쥐어지는 실험을 해봤어요. 맨 처음에 한 거는 내가 커피를 가졌다 하는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은 뭐 카페를 가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나온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싹 다 생략하고 그냥 나는 커피를 가졌다 하는 그 느낌에만 집중했어요. 아침에 정신이 아직 안 깨 있을 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은 약간 정신이 그래도 좀 깨어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커피를 이미 마시고 있다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안 깼는데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런 정신이 깬 것 같은 커피를 마신 나를 상상했어요. 정말 이미 커피를 마신 것처럼 그냥 행동해 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제가 커피를 그냥 대가 없이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걸로 실험을 해봤어요. 두 번째 실험은 정말 돈이 끌려오나 정말 돈이 가져지나 그냥 거저 가져지나 이거를 실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 이 영상에서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친구랑 제가 독립영화를 찍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지금은 잠시 기타를 쉬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을 당시에는 매달 이제 기타 레슨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 사역을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타 레슨비 내야 될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장 내일 이 기타 레슨비를 내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레슨비를 따로 빼놓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는 밤 10시 정도였고 내일 레슨은 오후 3시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시간이 짧잖아요. 어디 가서 뭐 단기 알바를 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냥 뭐 레슨비가 생기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고 뭐 이런 마인드로요. 그렇게 일단 먼저 내려놓고 마음을 편한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기타를 치고 있을 때 그 즐거움 그런 모습의 저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렇게 상상을 하고 다음날 오후 1시가 되어도 돈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놔서 그런가 불안하기보다는 그냥 좀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애초에 어차피 돈이 생기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오후 2시에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해외 사역을 간다고 하니까 익명의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25만 원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에 돈이 입금된 시간이 오후 2시 반이었어요. 제가 원래 기타 레슨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이때 솔직히 어디 돈 들어올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기려나 하는 그런 의심도 약간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 돈이 안 생겨도 어쩌겠어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될 거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거고 뭔가 이렇게 조급함이나 이런 다급함 불안함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있으니까 정말 그냥 예상치 못한 루트로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물질적인 것 말고 제가 작은 목표를 성취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책을 써서 출판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글이라는 게 수학처럼 정답이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다가 내가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약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때마침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현수막에 100일장 대회가 열린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100일장 대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어요. 저는 100일장 대회를 신청하고 나서 뭐 글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뭐 더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검증하고 싶었던 거니까 오히려 끝에서 시작하라. 이 상상에 좀 집중했어요. 제가 그때 한 상상은 100일장 대회에서 이제 상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중간에 서서 웃고 있는 제 얼굴을 상상했어요. 이렇게 제 이름이 불려지면 나가서 상장을 받고 이렇게 앞에 사진 기사분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면은 상장을 대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거를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상상을 하고 100일장 딱 당일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뭔가 설레고 편했어요. 제가 일단 마음이 편해서인가 뭔가 대회에 나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글을 쓰고 싶고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막 그런 게 느껴지니까. 어쩌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혼자 속으로 기도하고 이제 100일장 대회에서 시제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글을 써내러 간 거죠. 100일장 대회는 신기하게 글을 써서 내면 그 당일 오후에 바로 수상자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제 준비한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머그컵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있어서 저도 그거 해가지고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보시면 좀 머그컵에 그린 스펀지밥이 못생겨지긴 했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그냥
그냥 즐겁게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한참 그렇게 행사를 다 즐기고 수상자 이제 발표 시간이 되어서 그 현장으로 갔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제 이름이 불려졌고 상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중앙에 서서 활짝 웃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상상한 대로 이름이 불려지고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상을 받고 웃으니까 이게 마치 그 순간을 되감기한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이날 상을 받고 나오면서 어쩌면 내가 그동안 바라던 것들을 그저 상상만 하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믿어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은 했지만 에이 되겠어? 하는 마음,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상상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 속에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보다 더 큰 존재, 참자, 신, 하나님, 이런 우리 안에 더 큰 존재를 믿고 걸어나가면 그건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에서 시작한 나의 현실이 되는 거라 생각해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 경험담을 들으면서 거짓말이다, 우연이다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보다 더 큰 존재, 뭐 우주의 그 광활함, 무한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큰 그것을 창조하신 우리 안에 참자신 하나님이라고 불린 존재를 믿고 함께 걸어나가면 그 길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가볍고 즐거울 거라 생각해요. 한번 못 믿겠으면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한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진짜 되는구나를 나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이게 진실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는 진실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쯤 시도해보고 한 번쯤 그 경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